지금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안이 아마 어제였을 거예요. 수요일 날 국회로 지금 송부됐다고 하고,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대북 송금으로 처벌받은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무슨 뭐 현대로부터 뭐 100 얼마를 받았네 많이 하지만 사실 정확한 건요. 재판에서 현대로부터 받았다는 돈은 실체가 없습니다. 근거 없음으로 드러났고요. 일부 이제 뭐 3천만 원, 7천만 원에서 그건 아마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. 개인 비리라기보다는 한때 이제 지금까지도 그런 게 좀 남아 있을 수 있는 정치적인 문제에서 뭐 후원을 받았다 정도인데,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박지원 장관은 무슨 대단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법의 판단에 의해서는 이미 다 처벌을 받은 상황이고, 근데 이제 대북 송금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끌어들여가지고 미래통합당이 할 말은 사실 아닌 것 같은데. 사실 이거는 어쨌든 법적으로든 뭐로든 지금 현재 이분을 어떤 내려볼 어떤 깔만한 거는 이제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최소한 이제 굳이 얘기를 건다라면 이제 저쪽에서는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국정원장에 맡기면 안 돼 이 논리밖에 없을 것 같은데, 지금 현재 결국에는 이분이 박근혜 때도 여러 차례 집어넣으려고 하다 못 넣었잖아요. 그러니까 딱히 잡을 만한 약점이 없으니까 이거밖에 끌어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. 어그로를 뭔가 끌고 싶은데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싶은데 할 얘기가 이거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굳이 이 문제를 분석하자면 이제 저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. 첫 번째는 4억 5천만 달러를 북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편의를 봐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. 박지원 장관이. 그 문제를 문제 삼는 건데, 그건 나중에 그 당시에 법의 미비로 북에 송금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통치권 차원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게 나중에 역사적인 평가로 전 자리막에 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그 과정에서 현대는 실은 불법 송금이 아니고 정당한 사업에 대한 이권을 보장받는 그 대가로서 그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경제 행위에서 그냥 계약과 계약금을 지불 관계다. 이게 그 나중에 이제 형법으로 처벌을 박지원 장관이 대표해서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요. 두 번째는 이 문제를 언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, 실은 박지원이라는 그 국정원장에 대해서,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때 척을 지었던 역사의 연원을 찾아가는 그런 갈라치기를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원래 문재인 대통령과 박지원은 그 대북 송금 과정, 노무현 정권을 대표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재인 그 대통령이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다. 맞아요. 그러면서 은근히 그 원래 이간질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구도가 있는데 심겨져 있습니다. 지금 원래 문제 안 되는 겁니다, 이거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생각지도 못했던 개인 비리가 나오면은 법적인 걸 떠나서 청문회 사이에 본인이 스스로 낙마하는 상황이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것 중에 찾아보니 나는 박지원 의원 자체는 뭐 어마어마한 비리 구조가 있을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 자체에 살아온 세월이라는 게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맨날 문모닝하던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 나면 상당히 현명하신 분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조금 엉뚱한 얘기 하나 해볼까요? 지금 검사들이 이번에 그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추미애 장관의 그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그 한 목소리가 검사장들이 나올 수 없는,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손을 전적으로 들어줄 수 없는 그런 근거 중에 하나가 박지원 장관의 국정원장 내정에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, 관계가 있을까요, 그게? 옛날에 검사장들이나 그 이런 승진 구조에 있을 때 국정원이 그 인사 카드를 가지고 있거든요. 개인의 비리에 대해서. 그래서 정치인 출신의 박지원 장관이 국정원장으로 가면 자기들의 카드를 어떤 쪽으로 활용할지도 모른다.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. 그래서 박지원 장관의 그 정치력이나 이 사람의 그 경력을 토대로 자기들이 나중에 되치기 당할 수 있다. 그것 때문에 검사장 회의에서 검사장들의 목소리를 잘 못 내놓는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.
그만큼 국정원장은 힘이 센 자리다. 실은 우리가 그 문민 정부, 민주화된 정부에서 국정원의 힘이 약해 보이지만 언제든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입니다. 아이고. 자, 어쨌건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국정원장 지명을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여론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. 잘했다가 51, 못했다가 4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너무 여론이 반대하는 국정원장 임명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정도 되면은 뭐 무난하게 뭐 특별한 게 나오지 않는 한 뭐 대북 송금 이야기를 제외하고 나면 뭐 흠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이런 상황이고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문 대통령은 진짜 대인배예요. 보통 이제 최고 권력 가진 사람이 낙선한 전직 국회의원을 그것도 자기를 막 비판했던 사람을 한때 최근에는 뭐 문 대통령 사실 거의 쉴드였었죠. 최근 몇 개월 동안은 이런 분을 국정원장까지 임명한다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. 일단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측면도 있을 거고 하나 더는 적이었던 사람도 내가 중용시킬 수 있는 정도의 진짜 대인배죠.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그 분석도 저는 동의하고요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남은 임기 2년 동안에 북한과 대화 혹은 타협, 그다음에 화협력 기조를 만들기 위한 총동원용의 구조에서 저는 박 전 장관을 임명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비록 나와 정치적으로 척을 졌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, 또 북한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다 기용해 쓸 수 있다. 그래서 지난번에 2월 17일 날 그 원로 회의를 했을 때 다른 분들은 다 그 통일원 장관 경력이 있었는데 박지원 장관만 그 경력이 없는 분이 지금 들어가 앉아 있었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궁금히 여겼는데 저분은 어떤 자격으로 과연 앉아 있는가. 근데 그 무렵에 국정원장 인사로 내정했고 통보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. 그때부터 본인이 잘 감춘 거죠. 본인 인사 지명 이미 컨택이 왔었다는 걸 잘 가린 상황에서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미국을 잘 알고 그다음에 우리 정치권의 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는 사람. 그런 사람이 그 국정원장 되는 거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네. 서훈 원장은 또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을 버리는 게 아니고 안보실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정용 안보실장은 오히려 특별고자관 형태로 옆에서 계속적으로 대통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도에서는 그 외교안보 라인이 약화되기보다는 그러니까 인적 교체를 통해서 약화되기보다는 훨씬 더 강화됐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 지금 박원순 시장님 때문에 그렇죠. 집중이 잘 안 되죠. 집중이 정말 안 되고 있어요.